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차 없는 거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행사성이 짙은 데다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시작부터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향방을 가름하는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에 내려집니다. 원심대로 선고되면 사업권과 시공권의 충돌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공대 연구소와 클러스터 예정부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초등학교 신입생이 없거나 단 한 명에 그치는 농촌지역 학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 속에 교육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뜻하는 대자보 정책을 추진 중인 광주시가 올해부터 차 없는 거리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행사성이 짙고 접근성 등이 낮다는 이유로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서 차 없는 거리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개통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와 전남대병원 오거리를 연결하는 광산길입니다. 기존 2차로에서 5차로로 확장하고 도로 양측에 폭 3~4m의 보도를 조성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매월 한 차례씩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인근 상인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거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주말은 저희하고 상관없어요. 시민들 좋은 다우려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다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차가 다녀야 올 거 아니야, 손님이. 이 같은 논란 속에 관건은 예산 확보입니다. 광주시가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차 없는 거리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광주시는 당초 인건비 등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광주시의회는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 행사성 성격이 짙은 차 없는 거리 정책에 굳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냐는 점도 들었습니다. 때문에 광주시는 차 없는 거리 정책을 자치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 차 없는 거리 정책에 포함된 도로는 조선대 후문길과 광주공항길 등 5개 자치구의 13개 도로로 광주시는 해당 자치구와 협의해 다음 달부터 한 달에 한 번꼴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치구라든가 지속가능실천협의회라든가 지역에 있는 상인회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와 계속 협의를 할 거고요.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 협의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지역민과 광주시의회를 설득하지 못하면서 차 없는 거리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인데요. 한겨울 추위가 계속되겠고요. 특히나 이번 주는 강추위와 함께 많은 눈이 예보돼 있어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눈발이 날리거나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눈비는 잠시 멎었다가 오늘 늦은 오후부터 다시 시작되겠는데요. 모레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20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광주와 전남 남서부 지역에서도 5에서 15cm,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도 3에서 10cm가량의 적설량 예보돼 있습니다. 특히나 내일 새벽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시간당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순간풍속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요. 강풍은 글피까지도 지속되겠습니다. 기온도 크게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영하 1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1도에 그치면서 어제 낮 기온보다 무려 8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 곳곳에서 초등학교 신입생이 단 한 명이거나 아예 없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 위기 속에 교육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교생이 31명에 불과한 해남군의 한 농촌 초등학교. 이 학교의 올해 신입생은 단 한 명에 그쳤습니다. 인근 11개 초등학교의 신입생 수 역시 3명 이하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학령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자 학교는 학생 모시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홍보지를 만들어가지고요. 아파트 전단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희가 돌리고 있습니다. 지역의 작은 학교들은 골프와 승마 등 다양한 특색 교육 활동을 통해 신입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근 목포시의 한 초등학교에도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은 11명. 학교 관계자는 이마저도 전보다 더 나아진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전남 지역 내 과밀학급 학생들을 먼 지역 소규모 학교로 전입하도록 하는 제한적 공동학구제의 덕을 본다는 겁니다. 신입생 3명, 전교생 12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1년 뒤에 신입생이 8명 되었고 25년 3월 1일에는 신입생 11명을 이제 입학을 시키고요. 하지만 이 같은 지역 내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내 전체 신입생 수는 줄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 초등 신입생 수는 1,100여 명으로 재작년 대비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학생을 불러오기 위한 정주영 장기 유학과 지역 소규모 학교의 특색 교육 강화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색과 학교의 강점을 반영해서 학교를 브랜드 교육 과정으로 만들어서 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찾아와서 머무르는 전남 작은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해마다 가속화되는 학령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교육 당국의 고심이 올해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향방을 가름하는 민사소송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에 내려집니다. 광주고법 민사 2부는 오는 6일 KN지스틸이 우빈산업과 빅골 중앙공원 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N지스틸이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승소하면 중앙공원 1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특수목적 법인의 지분 79%가 시공권을 갖고 있는 롯데건설의 반대편으로 넘어가 사업권과 시공권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평의 종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종오리 12,0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한평의 한 농장에서 자체 역학조사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해당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지정해 이동 제한 조치도 내렸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연구소와 클러스터 예정부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기간은 오는 2028년 2월 2일까지 3년으로 해당 구역에서 농지 500제곱미터, 임야 1000제곱미터, 그리고 토지 250제곱미터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사전에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에너지공대연구소와 클러스터 부지는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연구 실증 공간 구축과 관련 기업 등의 유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의 교통문화지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전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이 한국교통공단의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의 교통문화지수는 81.39점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9위에 머물렀습니다. 전남의 교통문화지수는 80.02점으로 전년에 비해 10단계나 하락한 12위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은 긴 겨울방학을 보내며 새학기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광주시 교육청도 꼼꼼히 신년 계획을 세우고 올해 광주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며 학생들과 함께 달릴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을 인터뷰온에서 만나봤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난달 초에 신년 계획을 발표하셨는데요. 여러 가지가 눈에 띄었어요. 그중에서도 우리 광주 지역 학생들의 기초 학문을 강화시키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수포자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수학이나 과학이나 둘 다 교과목은 다 위계가 있는 교과목입니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저학년에서부터 못하게 되어지면 학습 결손이 누적이 돼가지고 고학년에 가게 되면 재미가 없게 되고 흥미가 떨어지면 그걸 포기해버리는 네. 그런 교과목 중에 대표적인 과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수포자가 많이 나온 때가 중학교랍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에다가 포커스를 이렇게 두고 먼저는 수학을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수학의 교수 학습 방법이 재미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고요. 네. 또 우리 아이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맞춤형 교재가 또 나와야 되고요. 그러려면 또 선생님의 역량이 또 강화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수학을 조금 더 재미있게 가르쳐 보도록, 그리고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학과 함께 조금 전에도 과학 얘기하셨는데 수학뿐 아니라 노벨 과학 프로젝트도 추진하신다고 하시던데요. 이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과학은 실제 실험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체험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이게 생활에 적용이 되어야 과학이 재밌어요. 네. 그러려면 실험을 하고 또 체험을 하려면 과학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런 과학실이 잘 갖춰진 가운데 선생님이 실제 실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과학을 진짜로 배울 수 있게 되어지고 그렇단 말이죠. 광주과학고등학교에 기초과학지원센터를 만들었어요. 네. 일단은 과학을 실험을 해보고 재미를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속에서 또 재미를 느끼고 과학을 배울 수 있으면 과학과 관련되어진 과목에 깊이 심취하게 되어질 거고, 그런 친구들 중에서 노벨상이 나올 거다. 이제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하나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일반계 고등학교 잠자는 교실 깨우기 프로젝트 추진하신다. 네. 이게 무슨 뜻일까? 아이들이 많이 자나? 궁금하기도 하고 이 내용도 궁금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반계 고등학교 간 학생들 경우에는 일부 또 수업 시간에 흥미를 잃기 때문에 자는 아이들도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서 취업을 포기하는 아이들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자는 아이들이 없도록 좀 해봐야겠는데 네. 이 화두를 어떻게 잘 또 풀어 나가야 되는가 하다가 일반계 고등학교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전환을 하자. 예. 그래서 저희가 5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 고등학교를 통해서 새바람을 좀 일으켜보자. 그 교실에서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것보다는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 볼 수 있는, 학습 동기를 좀 뭔가를 부여해 볼 수 있는 네. 이러한 계기를 좀 마련해보자 해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5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번. 그래요. 이것도 정말 관심 가요. 정말 잠자는 교실 깨우기. 아이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지기를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예. 자, 올해 광주가 이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맞이하는 해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5.18 전국화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도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그 얘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 광주 5.18 재단에서 이제 실은 핵심적인 건 5.18 세계화의 공로로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이 이제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작년에는 저희가 16개 프로그램, 그 전에는 12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세계 방방곡곡에를 나갔어요. 예컨대 백악관 앞에서도 저희 가서 했어요. 플래시몹을 했고, 네. 링컨 기념관 앞에서도 이걸 했는데요. 정말 거기 지나가던 우리 미국의 대학생들이 막 와가지고 같이 플래시몹을 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고 막 이렇게 비디오 동영상 찍고 이런 걸 하는 거 보면서 와, 정말 우리 5.18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끌고 있구나. 우리 스스로도 네. 자랑스러워졌던 그 당시에요. 그래요. 예, 예.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더 확대를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하는데 이제 내실화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아이들이 직접 5.18을 외국인들한테 얘기하면서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노벨 문학상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전국적으로 우리 광주시 교육청의 독서교육 프로젝트가 아주 관심거리가 됐다고 그 얘기 들었습니다. 이것도 강화하실 거라고요? 우연의 일치입니다. 독서교육을 강화하자, 또 5.18 세계화를 저희가 주창하고 해오던 차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이 나왔으니까 5.18 세계화와 독서가 딱 맞아 떨어지는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더 가1층 독서교육을 강화할 건데요. 일단은 많은 책들을 읽을 수 있도록 1교 1 독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모든 학교는 하나 이상의 독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중에서 책을 많이 읽는 친구들, 이걸 이제 독서 마라톤에서 완주하고 그 중에서도 잘 많이 읽은 아이들을 뽑아서 이 아이들은 세계로 책으로, 그래서 책으로 세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책으로 세계로 프로젝트를 괴테를 만나러 독일로 우리 아이들을 데려갔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도 역시 그걸 더 확대해서 올해는 해밍웨이를 만나러 미국의 마이애미 플로리다로 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독서 동기를 더 많이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독서 붐이 일어난 이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더 확대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책을 한 권 이상씩 읽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부디 2025학년도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더 귀하게 대접받는 그런 교육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교육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대학들과 손잡고 나섰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전남대와 조선대, 광주교대를 비롯해 순천대와 광주여대, 남부대 등 지역의 6개 대학과 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협력 분야는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기초학력 지원, 인공지능 융합기술, 고교 대학 학점 인정체제 구축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정부가 쌀 과잉 공급과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벼 재배 면적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시도별로 감축 면적을 할당했고 조만간 농가에도 통보할 계획인데 농민단체들은 식량 주권의 근간인 쌀 정책을 졸속으로 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경남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2024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1등급 벼 40kg에 63,510원, 전년도 7120원보다 9.4%나 떨어졌습니다. 경남 지역 농협의 매입가도 평균 56,700원으로 전년보다 5,000원가량 하락했습니다. 농가 소득이 그만큼 준 겁니다. 농민단체들이 나락 적재에 트랙터 투쟁까지 벌이며 쌀값 보장을 외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쌀값 보장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시행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신 정부가 선택한 건 벼 재배 면적 감축입니다. 전국 69만 8천 헥타르의 벼농 가운데 11.5%인 8만 헥타르를 줄여 쌀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쌀 산업이 구조적 공급 강의 상태로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시장 격리에도 불구하고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벼 재배 면적이 6만 2천 헥타르인 경남의 감축 면적은 7천 헥타르입니다. 시군부열 감축 면적도 할당됐습니다. 감축 이행을 하면 혜택을, 미이행 지자체와 농가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농민 생존권과 작물 선택권을 침해하는 강제적인 정책이라며 반발합니다. 10%를 줄이면 소득이 일단 10%가 감소가 되는 건데 그 소득 10%를 정부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고 줄여라 해야 되는데. 농민단체들은 특히 쌀 과잉 공급의 주요 원인인 수입쌀을 놔두고 수급과 가격 정책 실패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수입사를 대부분 가공용이나 사료, 해외 원조로 처리를 하고 있어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반면에 우리는 대부분의 쌀을 국내 시장에 방출하고 있는 제도여서 일선시군은 농가별 감축 면적도 곧 통보할 예정인데 농민단체들의 반발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경남 양산의 교명이 인공지능 고등학교인 공립특성화고가 문을 엽니다. 3년 뒤면 AI를 잘 다루는 전문 기술 인력이 대거 배출될 예정입니다. 부산문화방송 박희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산 신도시를 바라보는 넓은 부지에 지상 4층 규모 대형 신축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오는 3월 개교를 앞둔 인공지능 고등학교입니다. 강당에서는 양산시청과 경남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준비 상황 점검에 여념이 없습니다. 내부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있고 하자 점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과정은 AI 융합 팩토리과, AI 자동 제어 시스템학과, AI 콘텐츠학과, 바이오 식품학과 등 4개입니다. 한 학년 7개 학급, 총 21학급 규모로 AI를 잘 다루는 전문 기술인 양성이 목표입니다. 지난해 말 1학년 신입생 126명을 모집했는데 2.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1.0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 여기는 2.4대 1이었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성적도 대단히 높은 학생들이 많은 지원을 하였습니다. 양산시는 지역 학생들의 호응에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관내 첫 특성화고 설립에 성공한 데다 3년 뒤면 AI를 잘 다루는 전문 기술 인력이 대거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배출되는 인재들이 지역 각 기업의 AI 기술을 접목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운영비 10억 원을 지원하는 등 미래의 청년 기술 인력 양성에 적극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희문입니다. 전라남도는 22개 시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와 함께 4,500억여 원을 들여 올해 농업생산 기반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 국비 투입 사업은 배수 개선 253억 원, 농촌 용수 개발 302억 원, 방조제 개보수 241억 원, 영산강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 375억 원 등이 확정됐고 수리시설 개보수는 1분기 중에 추가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광주의 도심숲 22곳이 추가로 조성됩니다. 광주시는 국비와 시비 등 모두 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무 시민공원과 동산초등학교, 용봉 택지지구 등 22곳의 도심숲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새로 조성되는 도시숲의 기능을 열섬 완화숲과 미세먼지 저감숲, 녹색 복지숲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인데요. 한겨울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강추위와 함께 특히 이번 주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지금은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눈발이 날리거나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눈과 비는 잠시 멎었다가 늦은 오후부터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우리 지역에 매우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전남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고 20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광주와 전남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도 최고 15cm, 전남 동부 지역도 3에서 10cm가량의 적설이 예보돼 있습니다. 특히나 내일 새벽에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도 동반되고 있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순간 풍속 시속 70km에 달하는 바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글피까지도 강풍은 계속되겠습니다. 기온도 크게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1도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 1도에 그치면서 어제 낮 기온보다 무려 8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대부분 영하권에서 기온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목포와 무안에서도 2도에 그치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
기온 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도 눈은 오락가락 계속해서 이어지겠고요. 심한 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아침 기온 무려 영하 6도까지 낮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